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일터로 돌아가는 발길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5일간의 긴 연휴로 귀경 인파가 분산되면서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남의 바닷길 교통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량건설 등 대형 SOC 사업이 속도를 내고 육지와 섬을 잇는 소형 여객 항공기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오늘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재난당국은 내일 현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최종 피해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의 여수항 입항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태풍의 북진 때문인데 다음 입항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밤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귀성객들은 다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받은 에너지, 가족들에게서 받은 사랑의 힘으로 다시 힘을 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호남 고속철 1단계가 개통한 이후 광주의 대표적 관문이 된 광주 송정역. 용산행 KTX를 타는 귀경객들의 표정에 밝음과 여유가 넘칩니다. 섭섭하지만 또 집에 가야 되니까 부모님 저희 다음에 또 올 때까지 잘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곁에 있으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해줄 귀한 뽀뽀를 하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용돈 받기 부끄러워하는 아이의 손에 기어이 지폐를 쥐어줍니다. 오면 반갑고 좋지요. 근데 가면 또 서운하고. 네. 호남선과 서해안 고속도로는 한산했지만 광주 광천터미널엔 늦지막히 귀경길에 나선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아들을 배웅하러 나온 부부는 차창한 아들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왔다 가니까 서운하지. 올 때는 반갑고 그래요. 아들 내외에 주기 위해 차례상에 올린 과일을 종류별로 담고 또 미리 준비해둔 참기름과 고춧가루가 새지 않게 꼼꼼히 다시 한번 싸서 담습니다. 또 애들이 다 오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엄마의 심정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출근하려고 하니까 좀 찹찹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 시민들은 고향과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과 힘을 바탕으로 일터에서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잘 가라. 잘 살고 잘 있다 와.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걱정했던 바닷길도 일부 항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 운항됐습니다. 섬 귀성객들은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 속에서도 일터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여수 연안 여객선 터미널. 남해 서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이틀째 뱃길이 일부 끊겼습니다. 귀경객들을 수송해야 할 여객선들도 항내에 정박해 있습니다. 다행히 오전 한때 연안 섬 지역으로 가는 8개 항로의 뱃길이 열리면서 발이 묶였던 귀경객들은 어렵사리 귀경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오후배 없다는 거 알았거든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배가 안 뜨면 결석하게 되니까 걱정 좀 했어요. 목포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대부분 정상 운항됐습니다. 과거도 항로를 제외하고 23개 항로의 여객선들이 정상 운항됐습니다. 완도에서는 더구도 항로를 제외한 13개 항로 여객선들이 귀경객들을 정상 운송했습니다. 섬 귀경객들은 고향을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친지들도 만나고 아주 여러 어르신도 뵙고 아주 기분 좋은 명절이었어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남 섬 지역을 찾은 귀성객들은 평년보다 소폭 늘어난 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비록 궂은 날씨였지만 전남 섬 귀경객들은 고향의 따뜻한 정을 가득 안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의 바닷길 교통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었던 섬 고향을 차량을 타고 가는가 하면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앞해도와 암태도 사이 해상에 놓이고 있는 세천년 대교입니다. 총 사업비 5,600억 원으로 벌써 6년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3%. 2018년 개통되면 이미 다리로 연결돼 있는 자은과 암태, 팔금, 안좌도 등 중부권은 언제든 차로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공법을 다 검토를 해하고 예산 검토를 다 끝냈기 때문에 차질 없이 2018년 초면 완공을 이뤄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을 거쳐 가야 했던 지도와 임자도는 도초도와 안좌도 등과 최근 여객선으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100길로 가던 머나먼 흑산권역은 50인승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208억 원을 세우고 토지와 어업권 등 주민 보상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항 사업이 추진 중인 울릉도보다 공사가 수월해 2020년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포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개항했을 때 한 4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또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된 여객선 공영화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섬이 멀고 불편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전남 지역 전역에서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장성과 담양의 비닐하우스 91동과 침수 농경지 1.4헥타에 대한 물빼기 작업이 마무리됐고 장흥군 지방도 819호선, 강진군 국도 13호선 붕괴 사면과 여수시 남산동 공사 현장에서 쓸려내린 토사도 응급복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목포시의 도로 파손 현장과 범면이 유실된 신안군 임자면의 배수로는 여전히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접수된 광주 전남 지역 내 120여 건의 비 피해 신고 접수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현지 조사 후 구체적인 최종 피해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태우고 여수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었던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태풍 영향으로 취소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 중국 커티그룹 직원 3천여 명을 태우고 여수항으로 입항하려던 마리너호가 태풍 말라카스 북진에 따라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너호는 여수 크루즈부두가 접안 능력을 확대한 뒤 첫 입항한 14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으로 오늘 입항 취소 이후 다음 입항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이전 가능 후보지로 발표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언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수원 군공항 이전 가능 후보지로 화성시와 안산시, 평택시와 이천시, 여주시와 양평군 등 6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수원 군공항 이전 적정평가를 내린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달 적정평가를 받은 광주 군공항 지역 주민과 이전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주민들이 국방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치를 당시 지역구 조직 책임자였던 58살 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정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박 의원의 선거 사무장에게 565만 원을 제공했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귀가자로 신고됐던 5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강진군 강진읍의 한 주택에서 56살 박모 씨와 57살 팽모 씨가 목에 테이프가 감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팽 씨가 어젯밤 박 씨와 함께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해왔으며 이들을 부검해 명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말다툼을 하던 모녀가 함께 농약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2분쯤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74살 정모 씨와 딸 50살 이모 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모 씨가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로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악사고의 40%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431건의 산악사고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가을철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41%에 달했습니다.